유튜브 질문, 유튜브에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에 타이몬의 포크 중 추천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유튜브에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반스님 자리에 올라와 주셨네요. 네, 에반스님이 모던화 실패 사례를 공유해 주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이제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네, 주제 안녕하세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정말 오랫동안 쌓아왔던 주제라서 되게 어떻게들 처리하셨을까 이제 근데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앞전에 이제 성공하신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이제 프론트하고 백하고 나누어서 그나마 이제 좀 API로 돌리니까 그나마 이제 저희는 심지어 레거시하고 이제 새 사이트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과정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보니까 확실히 프론트하고 백을 나누는 전략이 제일 유효한 전략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실패했던 사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희 사이트는 커머스고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발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개발하는데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마다 추가하는데 드는 외주 비용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글자 하나 바꾸는 건데 이게 몇십만 원 딱 날라가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내가 배워서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P가 제일 쉽다더라. 그래서 이제 PHP의 어떤 그런 낮은 진입 장벽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개발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때 뭔가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그때 당시에는 카페24나 이런 이제 솔루션을 이용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그 커머스 운영 방식이었어요. 큰 회사들도 쓰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류 쇼핑몰이나 이런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재료를 파는 쇼핑몰인데 이게 B2C 절반, B2B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체계가 나눠져야 되거든요. 도매는 좀 더 싸야 되고, 소매는 이제 가격의 차이가 차등을 둬서 도매 회원들은 별도의 사이트를 안내하는 거죠. 여기는 도매 사이트, 저기는 소매 사이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상품이 하나 업데이트 되면은 두 군데다 올려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사이트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해가지고 총 3개의 레벨에 해당하는 고객의 그룹을 나눠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솔루션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독립몰로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 선택한 게 이제 사람을 찾다가 저희도 고도몰로 가려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컨택이 됐던 개발자가 영카트를 추천을 해서 영카트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살짝 저희가 필요한 그 가격을 이제 도매, 소매 이런 가격을 구분하는 기능들을 이제 영카트에다 실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뭐 때문에 사이트를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야 여기로 돈을 보내 하고 딱 한 줄만 딱 적혀 있고 이제 그 해킹을 총 2번이나 당했는데 한 번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날아가는 이제 다행히 그네도 이제 바이어리 로그를 다 뒤져가지고 하루 전까지는 복구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막 복구를 했었는데 그때 막
딸내미가 와가지고 막 저를 위로해줬어요. 울지 말라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딸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복구를 해서 겨우 이제 막 손님들한테 죄송하다 하루치 그 주문 내역이랑 결제 내역이 날라갔다 이제 그런 거 막 안내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제 아예 서버가 서버 권한을 탈취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카트의 문제인지 PHP의 문제, PHP 9 버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리눅스의 뭐 보안상의 패치의 문제인 건지 뭐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일단은 이런 레거시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되게 급박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레거시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런 공격을 당했나고 뒤져보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액세스 로그에 그런 숱한 공격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이제 초보 개발자가 이제 한 실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안 되겠다. 새로운 걸로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되게 핫했던 게 한국에서는 CI였어요. 코드 이그나이터가 이제 되게 핫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코드를 다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로직을 CI로 옮기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냥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안 되겠다. 새로 만들자 그냥. 아까 영진님께서 그 뭐 빅뱅 하면 100% 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였어요. 딱 진짜 제가 저 혼자 모든 걸 다 개발하긴 했었는데 한 9개월 정도를 진짜 정말 빡세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영카트 안에다가 막 제가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약간 뭐랄까요 작은 ERP라고 할까요? 뭐 인사 관리라든가 업무 관리라든가 그런 툴까지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뭔가 이제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뭐 출퇴근 기록도 쇼핑몰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하게 하고 막 이렇게 모든 관리의 백엔드, 그러니까 백오피스부터 앞단에까지 모두 다 영카탕에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와 이거를 정말 진짜 이게를 사실 지금 같았으면 지금 같은 마음이면 사실 다 구분을 해가지고 각자의 소프트웨어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적용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몰랐으니까 그냥 다 하나로 묶어놓은 그 시스템을 CI로 9개월 동안 옮겨가지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날 개봉합니다. 개봉이라고 하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딱 오픈을 했는데 이틀 만에 롤백을 했어요. 이틀 만에 이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오류가 엄청 터지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오류가 터져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냥 영카트로 돌아가고 한 시금을 전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정말 막 되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실패했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이 레거시를 한꺼번에 옮기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 만든 거고 제 손을 다 거친 코드들이고 심지어 저는 이제 도메인에 대한 제가 운영자니까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거다. 내 코드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막 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아무리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완전히 구현이 되는 것 자체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때 되게 크게 느낀 게 테스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레거시의 가장 큰 약점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지만은 또 테스팅이 거의 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그냥 뭐가 안 돼요 그러면은 직접 실서버에서 비슷한 테스팅의 환경 조건을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아웃풋을 가져보는 그런 실제적인 좀 되게 약간 리스크 있는 테스트들을 막 이제 해서 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코드나 어떤 기능의 향상을 절대 이룰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레거시는 되게 많이 꼬여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막 뭔가 붙여가지고 도대체 막
라인 10번에서 선언한 한 어떤 변수가 막 라인 한 400번쯤 가가지고 사용이 된다거나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이제 뭔가 속도를 좀 높인다고 또 이제 그냥 한 번 더 쿼를 돌려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이제 그냥 함수로 빼가지고 여러 번 선언하면 될 거를 그냥 다 한 번에 하는 게 빠르지 하면서 그냥 돌렸던 거, 뭐 그런 코드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레거시라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대부분 다 뭔가 클래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제 코드들이 많잖아요. 0카트만 해도 되게 많은 부분 다 풀어져 써져 있고, 클래스를 저 클래스란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0카트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클래스란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선언을 해서 뭔가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의 그런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CI를 통해서 아 이런 게 클래스구나, 뭔가 좀 약간 저희 이제 아니 어떻게 다 인덱스 PHP로 다 이 라우트가 넘어가지? 라우트 부스라는 것도 또 되게 새로웠지만은 그런 걸로 약간 모던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라벨로 이제 저희가 넘어오면서 프론트와 백을 나누면서 성공을 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겪은 실패 속에서 이제 그 모던 개발로 가야 되는 이제 레거시들은 이제 보안상의 이슈가 정말 크고요. 네, 정말 크고, 두 번째로 이제 뭔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그 완벽하게 수행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확장성에 있어서 문제도 상당히 대부분 다 복붙이죠. 뭔가 비슷한 기능이 있으면은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부분만 살짝 바꿔가지고 또 코드를 진행한다거나, 그런 코드들이 수없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적으로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맥락만 바뀌어줘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 때문에 뭔가 이제 에러 잡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빌드업해서 좋은 솔루션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해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과 애플리케이션을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특히나 이제 저는 모던 어떤 그런 PHP에서 요즘에 최근에 그런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테스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로 테스팅, 저는 이제 HTTP 테스팅으로 이제 다 이제 주요한 로직들은 이제 다 테스팅을 해놔서 배포 전에도 항상 그 테스팅을 돌아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뭔가 페이지를 캐싱을 해가지고 좀 단순한 조회 페이지는 캐싱을 해가지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미들웨어에다가 그냥 전체를 캐싱하는 걸 하나 집어넣었는데, 이제 배포를 시작하려고 테스팅을 돌리니까 몇 개가 테스팅이 깨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세션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이제 캐싱에서는 그런 세션이 접근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워가지고 일부분 그런 세션을 사용하는 거 일부분은 이제 캐싱을 없애고 그냥 그대로 하고 일부만 캐싱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한 거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아마 레거시였으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로그인을 했는데도 가격이 안 보인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뭔가 테스팅이 잘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캐싱 해본 레디스라는 게 있다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부분들도 테스팅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도 뭔가 문제를 사전에 찾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모던한 부분에서는 강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레거시는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와, 정말 어, 와, 완전 그냥 솔루션 가져다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겪으면은 좋지 않을
경험을 다 겪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걸 겪지 않는 게 좋고, 그러니까 지금 해킹에다가 막 그 돈 내라고 막까지 해, 뭐 아니 뭐 모든 그런 네 정말 그래서 마음속 깊이 우러난 이 모던 개발을 해야 된다. 네, 그 사례를 들려주신 거의 정말 그 눈물을 네, 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그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뭐, 짧게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진짜 뭐, 하나하나 풀 게 많을, 네, 진짜 네,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사례였던 것 같고, 어, 이제 지금 테스트의 중요성, 네, 이제 또 언급이 됐는데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테스트를 아무리 해도 이 테스트도 완벽한 수는 이제 없잖아요. 사실 테스트가 할 수가 있으면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들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오류가 안 나겠죠. 하지만 이 테스트라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들고 이 경우의 수를 또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만큼 그 경우의 수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실제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 과정에서 그 오류를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또 그 오류를 이제 뭐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또는 이제 사용자에게 피드백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또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외부 솔루션 써야죠. 뭐 그쵸, 그쵸. 버그 스낵이나 뭐였죠? 우리 회사에서 쓰는 거 뭐였지? S로 시작하는 건데. 센트리요? 센트리 뭐 이런 거 쓰면은 사실 뭐 코드 뭐 거의 한 줄 정도 들어가나? 아무튼 그거 하면 이제 막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거를 한 3일 이후에나 알고 막 누가 연락을 해줘서 막 알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랬지 싶고 진짜 되게 쉬운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그 외부 솔루션 쓰면 게다가 거의 웬만한 규모 아니면은 처음에는 공짜고 돈을 내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쓸만한 것 같아요. 센트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지금 게더타운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게더타운은 채팅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센트리 좋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정말 좋은데요. 이 테스팅은 이 도입하는 게 이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개발 환경 자체가 뭔가 테스팅하는데 잘 되어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이제 도입하기 어려운 또 이 개발 인력의 부족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뭔가 그 개발할 것도 많은데 이 테스팅까지 하면서 개발한 거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이제 경우에 이 오류 발생만 빨리빨리 받아도 이게 상당히 진짜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센트리 같은 거 도입도 그냥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도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도입하면 되는지 보시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PHP의 이그 설정을 보시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익세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전역으로 이 받아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 핸들러를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 완전 그런 레거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무슨 뭐 DB 접속을 위해서 뭐 커먼 PHP라든지 뭔가 공통된 파일 하나 정도는 이제 인클루드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쪽에 오류 핸들러만 좀 잘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그 오류를 이 센트리로 전송을 하도록 이렇게 코드만 추가해 주시면은 PHP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다양한 오류를 이렇게 센트리로 전송이 되고 그 또 센트리 쪽에 로그가 잘 남는데요. 이 알람이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로그에 대해서는 그 알람의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오류의 발생에 대한 통계 뭐 그런 것들을 매우 잘 잡아주기 때문에 꼭 어떤 것보다 센트리 같은 꼭 센트리가 아니더라도 센트리 같은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은 도입하시는 거를 매우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컬리도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누렐릭을 사용했다가 데이터독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APM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센트리의 경우에는 중소나 영세 기업들은 사용하는 게 좋을 거,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무료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러 핸들러의 센트리도 죽어요. 센트리도 죽어서 근데 저는 따로 에이전트 설치 방식의 로그 전달을 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을 좀 약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 그런 서버에다가 그런 트레이스 정보들을 던지는 애들이 따로 존재하는 애들. 그럼 만약 뭐 인터넷이 끊기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케이스가 왕왕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비싸요. APM은 제니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쓰는 데이터독은 무서워서 네. 근데 돈값은 한다. 네. 데이터독 좋습니다. 비싸지만 좋습니다. 예, 네, 회사 저희 저희 모임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제니퍼가 종종 이벤트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벤트를 이용하면은 조금 체험을 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물의 경우에는 젠드인 코드를 해버렸거든요. 젠드인 코드를 해서 암호화 돼 있어요. 그 파일들이. 그러면 데이터 독이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네, 저희 그 PHP 5.6으로 짠 코드가 죽어버려서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사실은 데이터독 엄청 잘하거든요. 데이터독은 그 관련된 소스들 다 오픈 소스에 넣어놓고 깃허브에 올려놓고 다 같이 개발자들 같이 메인턴스 하거든요. 근데도 그걸 못했는데 근데 뉴렐릭은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다 그 상성이 있어요. APM들도 상성이 있고 이제 그걸 찾아서 또 직접 올려보고 POC 해보고 해야지 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혹시 APM 중에 CPU 트래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CPU를 많이 쓰는가에 대해서 혹시 PHP에서 그런 걸 잡아주는 APM이 있을까요? CPU 프로파일링을 하는. PHP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오더가 내려와서 잡아는 되는데 PHP는 왜 모르냐? 왜 안 되냐? 진짜 안 될까? 혹시 APM 네, 쓰시는 없으신가? 근데 그런 그 거는 좀 제니퍼 영진님도 같은 그런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찾으신 거예요? 한 개 업체를 찾았는데 약간 이제 원래 PHP가 이제 이 컴파일링이 돼서 OP 코드로 바뀌고 OP 코드를 받은 걸 디버깅 할 수 있잖아요. 실시간 디버깅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마 그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그거를 실시간 로그를 떠놓는 거죠. 그리고 그 실시간 로그에 맞는 CPU의 사용률을 따로 해놓고 두 개를 매칭하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봤는데 진짜 코드에 매칭되는 CPU 사용률이 나올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약간 번외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CPU 프로파일링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익스텐션을 갖다가 그쪽에서 까는 거예요. 저희는 도커로 배포를 해서 그 안에 도커 안에 익스텐션 그 에이전트 익스텐션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도커가 아닌 방식의 배포를 해야지만 그 솔루션을 쓸 수 있어서 네. 나중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희 다 그거 보잖아요. DB 커넥션 수 보고 그다음에 뭐 PHP FPM 프로세스 개수 보고 뭐 거기에 갈리는 커넥션도 보고 이렇게 막 할 텐데 나중에 하면 레이턴시가 엄청 많이 느려져서 보면 CPU 엄청 많이 사용률 높고 그럼 도대체 얘는 왜 CPU를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그 이유들의 대부분은 고객과 현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동작하지 않는다는 건 거죠. 그 빈틈을 노려서 특히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CPU를 조지거나 메모리를 조지거나 네. 한 1000개만 엑셀로 1000개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10,000개 넣고 막 이런 거죠. 10만 개 넣고 왜 안 돌아가요? 막 이런 얘기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팅이 여기서 중요한 거죠. 테스팅이 이런 것들을 이제 히스토리 삼아서 누적을 계속 시켜가지고 누구든 코드를 변경해도 옛날에 히스토리에 그 여러 가지 오류 사항과 요구 사항에 맞춰서 테스팅을 한 바퀴를 계속 돌게 되면 CI를 계속 하게 되면 네, 굉장히 굉장히 안전하게 코드 바이게이션을 할 수 있다. 저는 APM은 진짜 약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APM은 진짜 꼭 써야 되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여기에 돈을 아끼면 하루 매출이 날아가죠. 그래서 맞습니다. 컬리는 이런 거 돈 쓰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빡빡 씁니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깨알 어필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담보가 되니까 이 정도 뭐 쓸 수 있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딴 회사가 약간 그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 뭐야 그 서버가 그냥 서버가 부족한가 해서 서버 늘리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들어갈 비용이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APM 같은 걸 써서 그런 그, 그 지연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서 최적화시키는 거랑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게 되면 서버 간에 호출을 하게 되고 사실은 어디서 오류 났다라고 하면 오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치킨 프로토콜을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자원 중에 레디스라든가 뭐 카프카라든가 뭐 DB라든가, 그러면 그 자원들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면에다 대시보드만 만들어가지고 여러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교차시키면서 원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통합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 회사는 데이터 도구를 본다. 네. 만일 좀 가난한 APM이라고 한다면 치킨 정도 써볼만 하고요. 더 안 되면 이제 저거라도 해보는 것도 있죠. 에러 로그와 그 리퀘스트 로그만 엘라스서치에장 쌓는 거죠. 네. 무조건 싸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단위만 가지고 있고, 만일 엘라서치랑 키바나 연결해서 어느 정도의 그 뭐 3분 안에 뭐 에러 피크가 3번을 치면 알람이 오게. 네. 엘라서치도 APM인데 저는 안 해봤어요. 이런 거 알아보는데. 근데 그 APM이 PHP APM이 지랄 맞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PHP 코드가 정확하게 그 중간중간 이벤트 리스닝이 안 돼서 그런지, 네. 이게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밴드 코딩 했는데 뉴렐릭은 되고 데이터 독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기술력인데, 엘라서치 APM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정확하거든요. PHP도 있긴 있네요, 엘라서치 APM이. 근데 아마 요즘에 들어온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소식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출시한다고 뭐. 그러면 쓸 때까지 시간. 네. 예. 이제 오류 모니터링과 또 이제 APM 사용에 대한 그러한 이제 솔루션 뭐 소개 등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또 거의 다 되어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2022년 4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